자,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자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주식의 액면 금액과 상관없이 주주가 납입한 금액은 모두 자본금으로 계상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의 액면 금액과 상관없이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돼요. 근데 본래 자본금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액면금액과 상관없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행가액도 모두 자본금으로 계산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사실 이 21번의 답은 1번이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본래는 액면금액과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액면금액만 존재해요. 액면금액만 모두 자본금으로 계산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봅시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포괄적인 잠재 손익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있다. 이 맞는 얘기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계정 과목 중에 하나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3번 자본 잉여금은 자본거래로 인한 자본의 증가분으로 감자 차익 등이 있다. 맞는 얘기죠. 자본거래 중에서 자본의 증가분이 있죠. 감자 차익 등이 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감자 차익 자체가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원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 3번에 대한 얘기는 맞는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익 잉여금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손익거래예요. 산해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임의적립금이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으로 2번이 아니죠.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1번에 대한 내용은 주식의 액면금액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액면금액과 상관없이 라는 용어가 그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수익은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유입된 금액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얘기하는 것은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판매 대가를 현금 외의 자산으로 받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현물이죠. 해당 자산을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판매 대가를 현금 외의 자산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수익으로서 물론 현금 대신 현물로 받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화 시키기 전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가 아니에요. 현물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럼 3번 볼까요? 기업이 주된 영업 활동으로 발생시키는 수익은 매출액으로 분류한다. 맞는 얘기예요. 영업 활동, 그러니까 즉 영업 수익은요, 매출 수익을 의미하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얘기예요. 다음 4번 기업이 영업 활동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시킨 수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된다. 그럼 이 뜻은 뭐죠? 영업 활동이 아닌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즉 영업 활동이 아닌 수익이죠. 영업 활동이 아닌 수익은 일어나도 영업 외적에 해당하는 수익이에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2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의
단기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재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공식을 알고 계시면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단기 순 매입액을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면 됩니다.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은 50만원. 근데 여기서 단기 순 매입액을 찾아야 되는데, 단기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 있죠. 100만원. 100만원에서 애누리 및 환출하고 매입 할인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5만원이니까 7만원만큼 빼주면 돼요. 그러면은 93만원이 되고 기말 재고액은 50만원만큼 빼주면 됩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다음 공사와 관련하여 2021년 인식해야 할 공사 매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공사 매출 금액을 찾는 거예요. 역으로 해서 찾아야 돼요. 자, 2021년 이제 발생한 공사 원가는 4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4천만원에서 총 공사 예정 원가 있죠. 1억원 만큼 나눠줘요. 그러니까 총 공사 예정 원가는 그 1억원 중에서 2021년도에 발생한 금액이 4천만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가 됩니다. 40%. 그러니까 공사 원가는 40%의 만큼 진행이 된 거고요. 그래서 총 계약 도급 금액은 1억 2천만원에서 4천만원, 40%만큼 곱해주면은 공사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4,800만원이 나오고요. 공사 이익은 당연히 매출에서 공사 원가만큼 빼주면 되죠. 그래서 800만원이 공사 이익이 되니까 공사 매출액은 얼마냐면은 4번에 4,800만원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자, 2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을 해요. 자, 단기의 매출액을 계산하려면요, 첫 번째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아셔야 돼요. 손익계산서 구조. 아니면은 영업이익은 더하기고 판관비하고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여기서 역순으로 빼줘도 답은 나올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구조는요, 순매출액에서 자, 매출원가를 빼줍니다. 그럼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근데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줍니다. 50만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30만원이 나와요. 자, 이 방향을 부호를 바꿔가지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바꿔주면은 역순하면 답이 나와요. 매출 총이익은 80만원 나와야 되고 순매출액은 얼마냐면은 매출원가 200만원만큼 원래 빼줘야 되는데 역으로 해주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순매출액 얼마냐면은 280만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이렇게 3번 체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손익계산서 구조를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280만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래예요. 이 뜻은 뭐냐면은 손익계산서 구조 중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쓴 매출액에 대해서만 영업이익에 영향이 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 계정 과목이 과연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자, 1번은요.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이자를 받았대요.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죠. 자, 이자 수익은 영업외 비용이에요. 영업외 수익이에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죠.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원가, 순매출에까지만 영업이익 영향을 주니까 이자 수익은 영업외 비용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다.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 해당이 되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단기 매매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이익이 발생했다. 자, 이 뜻은 뭐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입니다. 이것도 역시 영업외 수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3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4번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이익이 발생했다.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똑같이 영업외 수익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순매출액과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만 찾으면 되는데, 이때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2번은 판관비로서 영업이익에 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모든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모든이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사실 모든이라고 되어 있으면요 99.9% 다 틀려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왜냐?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지만 모든이란 자체가 다 틀렸어요. 미수금도 당연히 채권이고 선급금도 채권이고 그 다음에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채권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채권으로 분류된다면은 맞지만 계정과목이 대손상각비가 아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봐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2번 볼까요? 영업 외 비용이란 주된 영업 활동 외에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활동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 맞는 얘기예요. 영업 활동 외에 해당하는 비용. 그래서 이거를 영업 외 비용으로 불러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예요. 3번 잡손실은 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거나 그 항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손실을 얘기를 해요.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잡손실은 이 어떤 이 계정 과목을 참 넣기가 힘든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이 바로 이 잡손실로 처리를 하고요. 물론 그 잡이익도 잡손실과 똑같이 반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4번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영업 관련 접대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연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접대비, 복리후생비, 연구비도 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라는 부분에서 틀렸고 미수금, 선급금, 대여금에 대해서도 대소상각비에 대한 해당은 돼요. 단지 계정과목은 기타의 대소상각비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8번 문제입니다. 자,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비용이 다음과 같다면 주식회사 3일에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얼마인가? 단
결산 수정 분계는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요구사항은 2021년 손익계산에 계상된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얼마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정 과목은 판관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만 이제 찾는 겁니다. 계정 과목. 그래서 매출원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급여는 판관비가 됩니다. 퇴직급여도 똑같고요. 배당금 해당이 없습니다. 이자 비용 해당이 없고요. 임차료도 판매비와 관리비고요. 경상개발비도 해당이 됩니다. 제 손실은 영업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는 니긋, 디귿, 그 다음에 비업, 시험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니은, 디귿 합친 금액은 180만원이 되고요. 비읍과 시옷의 합친 금액은 40만원이 돼요. 그래서 총 판매비와 관리비 금액은 얼마냐면은 220만원으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는 문제로서 니은, 디귿, 비읍, 시옷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금액을 합치면은 220만원. 정답은 1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회계의 순환 과정. 그러니까 즉 결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수정전 시산표, 그 다음에 결산 분계를 들어가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어줘요. 근데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들면은 총계정 원장 자체를 마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 마감을 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가 되고, 그때 제일 마지막으로서 재무제표가 이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산표하고 재무제표하고 결산 수정 분계까지는 맞지만 총계정 원장의 정기는요, 결산 절차가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 절차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총계정 원장 정기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분계장에서 원장으로 전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산 절차에서는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9번에 4번입니다. 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시산표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으로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오류의 유형. 자, 1번 대여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거래 자체를 누락한 경우. 근데 이 문제는 시산표예요. 시산표에서 1번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대여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거래 자체를 누락을 했대요. 그러면은 대여금의 금액도 누락을 했고 현금 자체의 금액도 누락을 했어요. 그래서 총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치면은 대여금하고 현금을 누락을 했다고 해서 시산표를 통해서 금액 오류 자체는 없습니다. 왜냐? 아예 누락하는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동거래를 중복해서 기입합니다. 그러니까 이중거래죠. 이중거래. 그러니까 즉 차입금도 100만원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차입금 100만원 처리한 거예요. 현금도 똑같이 100만원 100만원 해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동거래를 중복해서 기입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장에서 금액을 두 개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사실 크게 변화가 되는 건 없어요. 한쪽이 뭐 금액이 다르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현금 매출은 10만원으로 기록하고 현금 수령액은 100만원으로 기록한 경우예요. 금액이 자체 다르죠. 차변의 현금은 100만원이고 현금 매출 10만원 작성했대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금액은 100만원 많아지고 대변에 있는 금액은 90만원만큼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시산표 금액 자체에서 차변에 있는 금액과 이 대변의 금액을 비교를 할 때 금액 차이가 9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산표는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라도 금액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류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매입 채무에 기재해야 될 100만원을 미지급금 계정 과목에 기입하는 경우예요. 물론 그 매입 채무에 기록할 금액은 마이너스 100만원이고 미지급금에 들어가는 금액은 플러스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이기 때문에 시산표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검증할 수 있는 오류는 3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